지금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영양분에 어떤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학은 엉터리가 아니며 치아를 자꾸 안 믿는 부분이 있어서 구글 자료와 구글에서 나온 병원 자료를 가지고 의학을 설명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을 저도 연구를 했고 의학 영어가 좀 부분이 좀 약해서 영어를 안 하고 의학적인, 그렇죠, 질병을 진단하고 이해하고 또 치료하는 이 부분, 이렇게 병원 의사들은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주는 화학적인 이런 제품으로만 치료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기기를 통해, 과학적인 기기도 꽤나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진이 많다는, 병원에서 오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질병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같은 질병은 원인 불명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의사들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뛰어나자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화학 제품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식품 또는 그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10건을 출원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축적된 지식이 있고, 결코 엉터리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태도로 의학을 접근하고 있으며, 모든 에 따라서 제가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는 그렇죠, 식품과 약초로 하는 거예요. 도수 치료 같은 거는 그렇죠, 운동 동작으로 도수, 허리 다칠 때 허리 나가거나 어깨 나가거나 팔꿈치 손목 발목 사방도 아프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그때는 저는 간단하게 대부분 치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많은 시도를 했으니까요. 결론은 이제 도출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해답을 알아낼 때까지는 그렇죠, 많이 헤맸죠. 해답을 알아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쉬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고, 기존의 치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또 식품으로 거의 대부분 치료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약초도 합니다만은 인류가 보면은 오랜 세월을 수천 년간을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대체하게 발달했지만 좀 더 많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발달해서 이렇게 이런 거죠, 대체의학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어도 발표라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도 못하게 제 의학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을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죠, 화학적인 그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산과 염기를 이용해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 일종의 단백질이죠. 그 부분들을,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필링을 통해서 녹여가지고 손상을 줘서, 인체의 면역세포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입자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링을 통해서 또 얇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 그러면 인체 면역세포들이 적혈구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중에서, 그렇죠, 좀 안전한 식품들을 골라가지고 산으로 적용을 해서 하면은 식품산을 찾고 식품염을 찾아가지고 한 결과 그것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식품 산은 세포벽 단백질을 녹인다. 그 다음에 염기, 알칼리라고 부르는 이 염기는 병원약에서도 알칼리약이 위장관 점막을 녹여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쓰면 출혈을 일으킵니다.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든지 적절한 용량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것은 이 산과 염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예전에 약초를 이제 공부하고 식품할 때에 수많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대응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여기에는 통하는데, 이 약초는 여기에는 통하는데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안 통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세균과 바이러스, 또 이런 곰팡이의 공통점, 열에 약하다, 그다음 산과 염기 약하다,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집중적으로 식품으로
인체에서 그 약초에는 아무래도 독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식품으로 치료하는데 심혈을 남들이 하지 않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특허 출원을 식품과 산업局 10건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당연히 줬어야 될 특허 출원이 이렇게 치료가 되니까 돼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지적재산권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면 지적재산권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드라이기 하나로 그 열을 이렇게 피부에 그 세균이 소비자가 일반 환자나 집안에 치료하는 사람이 이렇게 피부에 얘가 어떤 종류의 세균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세균 배양 검사를 의사들도 헷갈리는데 피부 병변이 되게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이걸 드라이기로 간단히 가열을 2200W 전문가용 열을 축적을 시켜서 걔네들을 그렇죠 익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체 피부에는 손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전문가용 드라이기 2200W 좀 뜨겁거든요. 처음에 일반 가정용으로 했더니 좀 약해서 그랬더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피부병에 종류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많이 시달렸는데 다 해결하고 지금 클린 상태입니다. 뭐 인류 역사상 아마 무정과 완선을 제대로 치료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락스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접근법. 락스도 살균력이 강해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락스 플러스 과산화수소서 베이킹 소다를 연구를 그래서 구글 자료를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오랜 세월을 시달려왔던 완선을 허벅지 완선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피부병에서 자유롭고 모든 피부병도 깨끗하게 클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병을 연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관련 특허가 10건이 출원됐으나 특허를 받지는 못했다. 지식이 축적돼 있어서 제가 한 이런 방법들이 결코 엉터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개복 수술을 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 인도기 같은 걸로 큰 덩어리는 딱 완전히 찢어서 태워버리고 이 밑에 피하 조직, 그러니까 밑에 조직에 이제 인체 조직에는 손상이 없도록 정상적인 조직엔 손상이 없도록 딱 대고만 있어요. 열이 퍼지잖아요. 그럼 그 광범위한 넓은 지역에도 암세포,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 대고만 있으면 열만 전달시키면 다른 방법, 수술로 이게 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가 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산으로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녹이자. 그래서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터뜨려서 제거하자. 혈액 속에 있는 거라도 제거된다라고 생각 속에서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은 이렇게 혈액 속으로 물을 먹었다 그래요. 혈액 속으로 딱 20초 정도면 도달을 합니다. 퍼집니다. 소장에서 소주컵 한 장 물량 흡수돼 가지고 퍼지고요. 20초. 전신을 도는 데는 30초에서 35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옷 형태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뭐 고형분의 형태로도 괜찮아요. 가루 형태로도 괜찮습니다만 휴대가 좋으니까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의학적인 치료 방법, 새로운 과학적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검열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 발표도 할 수 없습니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한 바 과학기술을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고 자기가 연구한 바 의료기술을 발표해도 엉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엉터리라고 이렇게 폄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의학에 대해서 자세히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심층고도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이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되거나 그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 불법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신을 치료하는 게 불법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암 걸리면 자기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소문난 의사 명약을 구해서 먹거나 그게 인간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라는 겁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식품산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외피, 세포박을 녹여서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얘네를 소멸을 터뜨리자라고. 왜냐하면 우리 면역세포들도
거기다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에게 빵꾸 뚫어가지고 염산을 주입하거든요. 이게 면역세포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터트리죠. 그게 면역세포들이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인데 제가 그 부분에 착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면역세포들이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하듯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제거하자. 그러면 나는 얘네들 빵꾸를 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빵꾸를 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게 식품산, 안전한 식품산이어야 되겠다. 용량을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 면역세포도 적혈구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전한 실험을 계속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발표해도 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이없어요. 특허를 출원을 10건 했는데 그게 죄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식품과 어떤 그 약초를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특허 출원 10건 했고 결코 엉터리 민간요법도 아니고 유튜브 쳐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민간요법이 나와 있더니 그건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내가 한마디 이런 것 이렇게 했다 해서 특허 출원한 부분인데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산은 단백질을 녹이고 염기는 단백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산을 쓰거나 너무 그렇다 해서 염산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한 산을 쓰거나 너무 강한 염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적혈구나 우리 면역세포가 다치거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혈 문제. 저는 출혈에 대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법을. 그러나 멍청하게 너무 용량이 세게 해주면 뭐 병원에서도 아파린 같은 거 세게 해주면 그렇죠. 출혈을 일으켜서 죽거든요. 적절한 용량이라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품산을 가지고 할 때 식초로 할 것인가? 그렇죠. 식초로 하다가 제가 이렇게 위장 12지장 빵꾸 나서 처음 입원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3일 입원하고 태어났는데 다시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피부병, 무좀만선 다 해결했고요. 알 수 없었던 모든 질병도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경험을 특허를 냈단 말씀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그냥 제대로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토마토 케첩 우리 잘 먹죠. V8도 이렇게 토마토 케첩 넣어서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V8도 토마토 케첩 절반, 그다음에 깔라만시도 동남아시아 감기약 치료제로 씁니다. 깔라만시 원액 콸콸. 펩시콜라는 옛날 병원에서도 결석을 녹이는 데 썼단 말이에요. 세포백을 녹이기에 딱 적합해요. 안전하면서. 그때는 펩시콜라 씁니다. 그게 더 나아서. 그 다음에 매실청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걸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감기 치료제나 배 아플 때 사용한단 말씀이죠. 일단 매실청 콸콸 씁니다. 생강청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감기 걸릴 때 생강 끓여 먹습니다. 대추하고 이게 그래서 그 생강청을 같이 섞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초고추장으로도 살균하는 그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살균력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살균력이 있는 것을 모아보자. 고추장, 마늘 가른 거, 마늘도 살균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청 이것도 살균력이 있고 이거 섞어보자. 진간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식품산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위산이 좀 강해질 수 있으니까 초고추장을 넣으면 위산이 강하지 않더라라는 경험. 왜냐면 옛날에 이게 12지장 기양을 식초 먹고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초를 그냥 단독으로 물에다 먹으면 그래서 이게 속이 쓰린데 초고추장 형태로는 먹으니까 이상이 없더라. 이게 왜 그럴까? 고추장이 갖고 있는 점액층을 활발하게 해서 점액을 많이 나오게 해서 방어층을 이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걸 가지고 식품산을 결합해서 그것을 물에다 조금 타 먹으니까 이렇게 물 조금 타는 거죠. 원액을 그대로 먹고 이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감기, 헤르페스가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실험해 본 것이 그럼 이번에 염으로 한번 단백질 생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녹여보자. 세포병을 녹여보자는 아이디어 속에서 그것을 펩시콜라하고 오란시 제가 잘 좋아하는 오란시하고 섞어서 탄산수하고 섞어가지고 소금을 너무 지나치게 한 푸대를 넣겠습니까? 컵 하나 이만한 컵 하나로 5번에 6번에 걸쳐서 먹는데 또는 10번에 걸쳐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지 않으면
어차피 많이 먹어도 나머지는 다 대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는 소주컵 한 컵분량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좀 그러니까 나눠서 조금씩 먹는 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드라이기로 여러 번에 걸쳐서 살균하는 것처럼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살균해서 계속 반복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반복적인 필링을 이론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복용을 힐링했다 그러면 얘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면역 세포가 우리 면역 세포가 얘네를 빵꾸 뚫어서 터트리는 그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제 방법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우리 면역 세포들이 얘네를 빵꾸 뚫어서 터트려서 염산 주입하면 나도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카 펩시콜라 플러스 오란시 뭐 다른 탄산수도 괜찮아요. 소금을 좀 적절하게 좀 넉넉히 넣어야 되게 너무 많이 막 한 푸대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적절하게 넣으셔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출혈 생겨요. 그래서 이게 딱 해가지고 적절한 분량으로 먹으면 뭐 병원에서도 아파린도 고용량으로 하면 출혈사고로 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용량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이 정도 한 컵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 그렇죠. 티스푼 한 스푼 반 넣어도 상관없어요. 티스푼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또는 두 스푼까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천일염으로 해서 티스푼을 듬뿍 떠가지고 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5번, 6번에 걸쳐 좀 쉬었다가 이따가 10분 있다 또 먹고 또 10분 있다 또 먹고 20분 있다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게 살균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죽습니다. 저도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걸릴 때 독감 걸릴 때 배가 싸할 때 배가 왠지 모르게 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부족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강을 해주면 된다. 저는 어차피 출혈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혈 치료제는 이제 특허 출혈도 다 냈고요. 냈는데 이제 주지는 않던데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12지장 계약을 그걸로 치료를 했고요. 조리대 45%, 어정초 10%, 300초 10%, 공보배추 5%, 이거 특허출원 내용입니다. 비단풀 5%, 예당나무 5%, 소류정이 5%, 교절초 5%, 인동초 5%, 쌀에나무 5% 기본으로 해서 출혈을 먹게 하고 지혈 치료제이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재생까지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약초를 버렸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더 강화된 버전으로는 독고마리 5%, 부처선 5%를 추가해서 합니다. 프로테이즈는 그렇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다 프로테이즈 일일이 저울 달아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대충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즈는 숫자의 무한 창출이라서 이거 조금만 병렬시키면 너는 45% 했으니까 난 38% 했으니까 특허치면 이러시면은 네,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약간 간이 버전으로는 조리대 55%, 어성초 10%, 300초 10%, 건보배초 10%, 비단풀 5%, 소류장이 5%를 해서 간이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특허 출원을 제가 한 내용이고요.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어떻게 동영상을 계속해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이 결코 엉터리가 아니면 그렇죠. 병원에서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분들이 해서 잘못 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교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기 하나로 세균을 피부병을 정복한 이 하나만으로 해도 노벨의학상 1000년짜리예요. 저는 과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질 치료제, 치질을 저도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시달렸는데 치질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선 비대기를 통해서 이게 세균, 이빨에 뭐 잇몸에 여기 음식물이 끼면은 이렇게 출혈이 충축인이 출혈 생기게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충축인을 소멸하면 출혈 생기거든요. 그것도 저는 해결했어요. 고생은 했죠. 결과는 이렇게 사과식초로 물을 좀 머금고 몇 분 동안 계속 꿀렁꿀렁하고 얘네들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다예요. 3번이고 4번이고 5번, 10번이고 이빨 전혀 이상 없습니다. 네, 이빨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엔 소멸되면 출혈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잇몸 같은데 그래서 치간칫솔 이런 걸로 치간칫솔로 이렇게 잇몸에 이렇게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요.
찌꺼기를 제거하고 입안을 물로 쌍쌍 청소하고 세균의 숫자를 청소하면 줄이죠.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나중에 상아식초로 이게 충치균을 소멸했더니 그거 안 생기더라고요. 상아식초는 보통 그 피부 예피에 사용해갖고 이렇게 상처 났을 때 해도 아물지 않게 해서 피를 흐르게 해요. 근데 이 충치균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아식초가 충치균을 소멸해야만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입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피가 나는 부분은 100%뭐 이렇게 충치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치균만 소멸하면 이빨을 갈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서 이빨 갈잖아요. 충치균 또 생기는데 이렇게 충치균은 또 생겨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입을 좀 헹구고 주무시거나 상하수초로 좀 이렇게 대충 헹구고 주무시 이빨 치간칫솔로 그 찌꺼기 없애면 돼. 치질도 제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치질이 피가 나는 원인 왜 붓는가 저도 부었었거든요. 안에 치질 바깥 치질 두 개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얘를 한번 살균해보자. 조금 전에 말한 그 약초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솜에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계속 이것을 며칠간을 발라봤어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랬더니 부은 게 가라앉는 거예요. 번쩍했습니다. 전구가 딱 불 들어오듯이 얘 세균과 바이러스다. 그 중에 세균일 거다. 입안에 충치균에서 피 흘리는 것처럼 거기에 그 찌꺼기 같은 것이 있으면 붓는 거구나. 안에 청소가 안 돼서 우리는 휴지로 닦잖아요. 옛날에는 휴지로 닦았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휴지로 이걸 알기 전에는 휴지로 빡빡 닦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알고 나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입안을 청소를 깨끗이 하듯이 비데기를 사가지고 안에를 깨끗이 청소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남들 한 번 할 때 3번 해갖고 안에까지 깨끗이 다 청소를 해서 찌꺼기가 안 남도록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붙는 거예요. 이게 안 붙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드라이기 살균까지도 드라이기 이렇게 2200다들에서 항문이라든지 사타구니를 살균해서 피부병이 안 나게끔 거기 보온실이잖아요. 이렇게 팬티 같은 것에서 보온이 돼갖고 그렇게 거기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잘 할 수 있게 아예 그냥 얘를 갖다가 살균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자. 안 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근데도 어쩌다가 딱 한 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하다가 우연히 제가 과학기술을 발표할 때 휴지에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특허 같은 것을 이렇게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표하려고 공부하는 도중에 휴지에다 돌가루를 넣어서 만든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구글 자료에서 썼어요. 휴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돌가루를 넣는다는 거예요. 나 상식 바뀌지 않아요. 돌가루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거를 닦으니까 안에 항문이 약한 점막 조직인데 닦으니까 기스가 나서 벌어져서 항문에서 응가가 나올 때 압력이 평상시에는 피가 없는데 응가가 나올 때 벌어지잖아요. 상처가. 그때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지로 꽉꽉 이렇게 안에를 문지르지 않고 겉에 물기만 닦아주고 드라이기로 마저 말려서 거기는 비데기로 건조 안 하고요. 드라이기로 살균까지 해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치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질 해결법을 찾았고 원인법도 찾았습니다. 검증해 보시면 돼요.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눈병이 일어나잖아요. 눈병과 눈 빨갛게 된 적 많죠. 그것이 원인이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렌즈를 몇 달째 막 이렇게 끼고 있는 성격이 일회용 렌즈인데 눈을 물로서 씻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돗물이 좀 정수가 잘 안, 염소 사독을 잘 안 하는지 갑자기 좀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정수기 물로 그냥 소금 타서 눈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일염소금으로 그냥 정수기 물을 되게 깨끗한 그냥 그걸로 이렇게 눈 씻고 있고요. 이 눈에 이렇게 빨갛게 출혈이 돼갖고 눈이 뭐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터진 것처럼 빨개 이게 눈알이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펩시콜라하고 오란시하고 소금 좀 섞어가지고 타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먹었어요. 며칠 동안 먹었더니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 먹었는데 계속 먹었어요. 한 3, 4일 먹으니까 이게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눈에 빨간 게. 이것도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것도 좀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게 과학기술도 연구해서 좀 발표하고 과학기술도 연구하고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 세계 70억 어떤 누가 먹어도 이상이 없는 식품을 가지고 식품의 산과 식품의 연기, 산과 연기가 단백질을 녹인다는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안전한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안전한 걸로 골라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효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특허 출원한 것처럼 지적재산권도 형성할 겸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거니까 이런 발표도 용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의학도 하나의 인류가 살아있는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련 기술을 발표하는 것이 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